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휴전과 확전을 반복하면서 타결의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달 말 양국 정상회담을 통해서 최종 합의를 이루기로 했지만 결국 연기됐습니다. 네, 여기에 노딜 브렉시트라는 최악은 피했지만 브렉시트 불확실성은 여전합니다. 미중 무역 협상과 브렉시트 향방 알아보고 경제적 영향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화여대 경제학과 김세환 교수 함께하겠습니다. 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미중 정상회담이 6월까지 연기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네. 나오고 있는데 무슨 문제가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미중 간의 정상들은 정치적인, 경제적인 압력이 심하기 때문에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실무선에서 구체적인 합의가 계속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를 보면은 소위 탑다운 방식으로 미중 정상회담에서 모든 해결을 하고 싶어하지만 실무선에서 상당히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반대편에서 이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미중 간의 정상회담마다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상당히 꼼꼼하게 준비하는 성격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시진핑 주석도 실무선에서 자세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미중 정상회담에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양국이 90일간의 휴전에 이어서 또 휴전을 연장했는데도 여전히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양측이 팽팽하게 이게 맞서는 부분은 뭡니까? 소위 알려진 게 6개의 양해각서의 그 세부 내용에서 서로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예. 6개의 양해각서 내용을 보면 하나같이 중국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들입니다. 네. 기술 이전이나 지적 재산권이나 농업 문제, 그리고 서비스 산업, 그리고 비관세 무역 장벽에 관한 것인데 이 중에서 중국이 정말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두 가지가 지적 재산권과 기술 이전 문제입니다. 많은 최근 연구에 의하면 중국이 지적 재산권과 기술 이전을 다 지키면서 준수하면서 상품을 생산할 경우 물품 가격이 한 20-30% 올라가는 거로 나옵니다. 예. 그러면 중국이 국제시장에서 수출의 경쟁력이 거의 없어진다고 봅니다. 이걸 확대 해석하면 중국 입장에서는 아마도 미국이 중국의 미래의 성장 가능성을 완전히 괴멸시키려는 것이 아닌가. 소위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경쟁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또 빅딜을 원하고 있는데 5년 안에, 그러니까 2024년까지 미국과의 모든 무역 적자를 완전히 해소해야겠다, 제로로 만들겠다는 빅딜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네. 미중 무역 전쟁이 이제 장기화되면서 후폭풍도 나오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무역 적자가 1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고요. 중국도 경제 지표가 안 좋잖아요. 맞습니다. 상황이 얼마나 안 좋은 상황입니까? 경제학자들이 얘기하기에 무역 전쟁은 자존심 싸움이고 예. 실제로는 자해행위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예. 그 결과가 지금 올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미국의 경우 성장률이 원래 2% 이상 유지를 해오다가 올해 상반기에 아마도 1%대로 떨어지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더 악화된 무역 적자 문제가 있는데 미국의 지난 2년간 가계 소비가 상당히 늘었고 또 중국이 그 관세를 피하려고 밀어내기 수출을 많이 했습니다. 따라서 중국이 미국의 그 무역 흑자가 무려 17%나 작년에 늘었고요. 그리고 반면에 그 중국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곤욕스러운 건 마찬가지인데 그 기업들이 민간 기업과 공기업을 합쳐서 파산율이 4배로 증가했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이 6%씩 경제 성장을 하다가 아마도 올해 초에는 5%대로 내려앉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난 금요일 전인대 폐막 기자회견에서 리커창 총리가 이제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 경제가 하방 압력을 받고 있다고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거기서 대규모 유동성은 풀지 않겠다 이렇게 발언까지 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도 궁금하고 거기에다가 과연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달성을 할 수 있을지 이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그 중국 정부가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경제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것은 거의 드문 일입니다. 예. 그 말은 이제 경제가 정말로 하향 조정될 수도 있다는 증조로 보이고요. 네.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이전과 같이 시중은행을 통해서 돈을 많이 풀어서 어려운 기업을 도와주는 정책을 확장적 통화 정책을 시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중국이 그 미국한테 지금 통화 조작 예비국으로 지정이 돼 있고 그리고 중국이 지난 세월 돈을 계속 푼 경우
그게 부동산으로 가서 부동산 버블 문제가 심각합니다. 네. 따라서 중국이 재정 정책을 통해서 정부 지출을 통해서 경제를 활성화하려고 보이고 그 상황에서 지금 중국이 아직도 소비는 좋고 민간 투자는 좋기 때문에 아마도 6% 이상은 올해 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과 중국이 지난해 이제 관세 부과 조치를 이제 여러 번 주고받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무역 협상이 타결될 경우에 이 조치에 대해서 뭔가 후속 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문제가 가장 현실에서 예민한 문제 중에 하나인데 중국과 미국의 입장이 완전히 다릅니다. 미국은 그 지난해 트럼프 정부가 중국에 부과했던 관세를 유지하고 싶어합니다. 그 이유는 중국이 만약 앞으로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그거에 대한 해결책으로 그 협상력을 유지하는 그 지렛대로 그 관세를 유지하고 싶어합니다. 네. 하지만 당연히 중국 입장에서는 완전히 폐지해서 관세를 없애고 싶어하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시진핑 정부가 사실은 행정부랑 국회를 다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폐지가 쉽지만 네. 트럼프는 사실 행정부만 장악하고 상하원 의원들이 중국에 대한 관세를 찬성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쉽게 현실적으로 폐지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자, 거기에다가 미중 무역 협상도 그렇지만 이 브렉시트 관련 혼란도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이 영국이 이달 29일 날 예정된 브렉시트 일정 시점을 연기하기로 했는데 이게 유럽 연항의 승인이 좀 필요한 상황이라고요. 네. 아시다시피 브렉시트이 영국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EU와의 그 상호 간의 협정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영국이 그렇게 결정을 하였다 하도 EU의 허가가 필요한 것이죠. 동의가 필요한 것이죠. 그렇죠. 하지만 EU 집행부도 곤란한 게 지난 세월 3년 동안 영국의 태도가 계속 미뤄져 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입장은 애매모호해서 회원국들의 의견을 들어보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따라서 브렉시트에 대한 그 합의가 EU와 영국과의 합의가 상당히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일단 브렉시트 연기로 시간은 벌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돌파구는 좀 보이지 않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이 브렉시트 문제에 있어서 어떤 경우의 수가 있을까요? 현재 영국 언론에서 7가지 가능성을 정리해놨는데요. 지금 현재로 가능성이 가장 높은 2가지는 노딜 브렉시트,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나오는 것이죠, EU에서. 두 번째가 EU와 재협상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3년간과 같이 아무런 결정 없이 또 1, 2년이 흐른다면은 오히려 EU에 잔류하거나 국민들에게 다시 투표를 통해서 브렉시트를 하느냐 마느냐 하는 투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거의 5년 동안 아무런 결과 없이 혼란과 경제적인 어려움만 겪고 원래대로 돌아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5년 얘기도 하셨고 이제 브렉시트 결정 뒤에 3년 가까이가 지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영국 전국이 혼란에 빠졌다는 얘기도 있고 이 영국민과 기업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영국 경제는 물론이고 이 전 세계 경제에도 미치는 영향, 파장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브렉시트의 지난 3년간 과정을 보면은 일부 정치인들이 그 영국 경제랑 정치 상황에 불만인 사람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은 경제적인 이해 득실을 따지지 않고 선동에 가까운 정치 행위를 통해서 브렉시트를 결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이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영국의 가장 중심 산업이 금융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세계적인 금융회사들의 유럽 본사가 90%가 런던에 지금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려진 바로는 30% 이상이 런던을 빠져나와서 프랑크푸르트나 파리로 옮길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영국의 산업계와 국민들은 이게 생계가 달린 문제인데 이렇게 자꾸 미뤄져서 답답하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관심인데 그 브렉시트 불안감이 커지면서 우리나라에도 적잖은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 우리나라의 브렉시트가 주는 영향이 2가지로 크게 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무역의 문제입니다. 영국이 의외로 우리나라와 큰 교역 대상국인데 EU 국가들 중에서는 2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많은 하이테크와 철강, 화학 제품을 수입하고 있는데 만약에 영국이 노딜 브렉시트를 해버리면은 우리나라랑 EU 안에 갖고 있는 FTA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수출할 경우 관세를 부과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노딜 브렉시트로 가면은 우리가
영국과 FTA를 다시 따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또한 영국이 금융 중심지다 보니 전 세계 금융시장과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영국의 단기 시장, 금융시장 중에서 가장 큰 리보 시장이 위치하고 있는데 단기 금리 그리고 주식 시장에 대한 영향이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에 대해서 예의주시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화여대 김세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